저는 15년 동안 심장을 수술했지만 결국 제 심장을 살린 것은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48세 심장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의학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매일 보는 가장 무서운 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0년간 심장 순환 문제로 진단받은 분들이 2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가장 경계하는 질환은 바로 심부전입니다. 우리 심장은 엔진처럼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고혈압이나 당뇨보다 이 병이 더 무섭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심부전은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그 자체를 완전히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숨 한 번 쉬기도 힘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대중에게 강조하지 않는 놀라운 진실을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발의 6가지 신호만 제대로 알아도 평생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로서 심부전의 끔찍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수술할 때마다 저 자신도 경각심을 갖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심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의 5년차였던 30대 후반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밤샘 수술과 당직으로 인해 몸이 극도로 지쳐 있었어요.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고 짜고 기름진 배달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게 일상이었지요. 저는 그때 염분 섭취량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셨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수술 기록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양쪽 발목이 뻐근하고 신발끈이 발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목을 꽉 묶은 것처럼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하지만 며칠 뒤 새벽에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다른 숨참과 함께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운 느낌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심장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혈압 수치는 이미 평소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염증 지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저는 심부전의 초기 경고 사인을 받은 겁니다. 환자에게 예방을 강조하던 의사가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잘못된 생활 습관, 특히 과도한 염분과 수분 불균형으로 인해 혈관에 부담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저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결책은 복잡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를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장 치명적인 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더 이상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0대, 60대 중장년층이 스트레스와 잘못된 습관으로 수술실에 오르는 것을 저는 매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무서운 심부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심장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수도 시스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에서 시작해 온몸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평소에는 차량들이 막힘없이 달리는 고속도로처럼 원활하게 흐르죠.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박동하며 이 길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부품이 마모되듯 우리 심장도 나이가 들면 여러 이유로 펌프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온몸에 보내는 혈액의 엄청난 양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가장 먼 곳에 있는 발입니다. 여러분의 발과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까지 겪게 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이 비극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작은 습관만 바꿨더라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모르는 사이에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겪었던 발목의 답답함이나 갑작스러운 숨참, 이것들은 심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지금 당장 도와달라, 나는 한계에 왔다고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데 시끄럽다고 전원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큰이모 78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작년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이모님이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등에 신발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거든요. 마치 고무줄을 오랫동안 묶어둔 것처럼 움푹 들어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모, 발이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저녁만 되면 발이 좀 붓긴 했는데 최근엔 종아리까지 퉁퉁 붓는 것 같다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발에서 시작해서 종아리로 올라갔다는 것. 제가 수술실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전형적인 진행 패턴이었거든요. 저는 이모님께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모, 이건 절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병원 가보셔야 해요. 이모님은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혈중 나트륨 이뇨펩티드라는 수치를 재는 건데 심장에 부담이 가면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받았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심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모님도 충격을 받으셨죠. 그냥 나이 들어서 붓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수술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심장을 자동차 엔진으로 비유한다면 초기에는 정비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어요.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찾으면 5년 내 생존율이 97%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면 5년 내 생존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20%입니다. 유방암이나 대장암보다도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만큼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발이 붓는 걸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방치하다가 결국 계단 한 칸도 오르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응급실을 찾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발이 붓고 종아리가 무겁고 숨이 차는 신호를요. 하지만 그 신호를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았어도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겁니다. 여러분, 설마 나는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다행히 제 큰이모님은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 발이 붓거나 종아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그분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알아채고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발이 붓는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5년 생존율이 97%가 될지 20%가 될지 이 영상 하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이 보내는 6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호가 위험한 건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수술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탓으로 넘기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5년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신호는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매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막혀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자국이 길게 남아있는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혹시 그 자국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양말이 좀 조였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양말 자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발목을 손가락으로 한 5초 정도 눌러보세요. 그랬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분, 20분 넘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 볼까요? 수도관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역류하고 한 곳에 고이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가장 아래쪽인 발과 다리에 수분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신부전학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 다리 붓기와 체중 급증이 초기 신호로 자주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와 저녁에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게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발목과 발에 고이는 거죠. 제가 만났던 72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생기는데 그게 사라지는데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양말이 꽉 끼나 보다 하셨대요. 하지만 저는 박영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만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자국을 확인하고 몇 분 만에 사라지는지 적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생활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염분을 조금 줄이고 저녁에 다리를 올리는 시간을 가졌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국이 사라지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진 겁니다. 박영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녁 같은 시간에 발목을 5초만 눌러보고 자국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기록해보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여러분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 발만 심하게 붓는다면 이건 혈전이나 다른 원인일 수 있어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장 순환 문제는 보통 양쪽 다리가 함께 붓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자국이 사라지는데 몇 분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아침에 신을 때는 딱 맞던 신발이 저녁만 되면 갑자기 꽉 끼는 느낌. 여러분 이 경험 있으시죠? 신발끈을 한두 칸 더 풀어야 할 정도로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건 발등과 발가락 부위에 수분이 고이기 시작했다는 두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오후만 되면 신발이 답답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심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종일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체액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게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발에 쌓이는 겁니다. 발목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등 그 다음엔 종아리 쪽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이게 진행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도 저녁에 심해지는 붓기를 심장 기능 저하의 흔한 단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6세 이정자님은 저녁마다 운동화 끈을 2칸씩 풀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발이 꽉 끼어서 불편하다고 하셨죠. 저는 이정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신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염분 섭취를 조정하고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해 봤더니요. 일주일 내로 그 불편함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국물은 밥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 드셨더니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2번 신발끈을 몇 번째 구멍에 끼우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신발끈을 더 풀어야 하는 시간대가 있으신가요? 발끝이 유난히 차가운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양말을 신어도 금방 따뜻해지지 않고 계속 시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여름인데도 발만 차갑다면 이건 3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발끝이 오래 차갑고 양말을 신어도 회복이 느리다면 이건 말초 혈류가 떨어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 심장에서 나온 따뜻한 피가 발끝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심장이 엔진이라면 혈관은 배관입니다. 배관 끝까지 따뜻한 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끝부분이 차가워지는 것처럼요. 우리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가 차갑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세계심장연맹 자료를 보면 말초 냉감이 순환 저하와 함께 자주 보고된다고 합니다. 80세 최명희님은 새벽만 되면 발이 너무 시려서 자주 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발만 차가워서 잠을 설치셨대요. 저는 최명희님께 자기 전에 다리를 올리는 운동하고 발목 펌프 운동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그랬더니요, 숙면 시간이 늘어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등과 발등을 동시에 만져보는 겁니다. 손과 발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쪽 발만 유난히 차갑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손과 발을 동시에 만졌을 때 온도 차가 많이 느껴지셨나요? 발을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다른 부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자주 빛을 띠는 경우가 있죠. 이게 4번째 경고입니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색은 산소 공급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자주빛은 혈액이 정체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색이 변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연못이 탁해지는 것처럼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피부 색깔도 변합니다. 유럽심장학회 자료에서는 말초 피부색 변화가 체액 저류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69세 김태식님은 밝은 곳에서 발을 비교해 봤더니 손보다 발이 훨씬 더 창백하더래요.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의식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보였대요. 생활 관리를 시작한 후에는 점점 색이 회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연광에서 양쪽 발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지 마시고요.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갑작스럽게 심하게 색이 변하면서 통증까지 있다면 이건 긴급한 상황일 수 있어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낮에 손하고 발색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셨나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깬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한 달에 여러 번 반복된다면 이건 5번째 경고입니다. 밤중에 근육 경련이 자주 반복되는 건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되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경련이 생기기 쉽거든요.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대한노년학회 자료를 보면
야간 경련이 순환 저하와 함께 빈번히 보고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생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낮에는 움직이니까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그나마 순환이 되는데요. 밤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순환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79세 윤말수님은 밤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한 달에 대여섯 번씩 깨니까 피곤이 쌓이더래요. 저는 윤말수님께 잠자리에 눕기 전에 다리를 올려주고 수분 섭취 타이밍을 조절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전에 10분만 다리를 벽에 올려놓고 계시면 정체된 혈액이 위로 돌아가거든요. 그랬더니요, 야간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쥐가 날 때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몇 번이나 경련이 반복되시나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이 경험 있으시죠? 계단 오를 때 특히 더 힘든 그 느낌. 이게 여섯 번째 마지막 경고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다는 건 말초 순환하고 근육 산소화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일하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그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피곤해지는 겁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를 보면 계단 오를 때 숨참하고 다리 피로가 함께 나타나면 주의 신호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74세 정미자님은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서 외출하기가 싫더래요. 특히 장 보러 갈 때 힘드셨대요. 저는 정미자님께 염분을 조절하고 걷는 시간을 쪼개서 여러 번 나눠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30분 걷기보다 10분씩 3번 나눠 걷는 게 부담이 적거든요. 그랬더니요, 무거운 느낌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저녁 걸을 때 무거움이 몇 점이었는지 한번 적어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6가지 신호를 다 살펴봤습니다. 양말 자국, 신발 끼는 느낌, 발 온도, 피부색, 종아리 쥐, 다리 무거움. 이 6가지는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함께 봤을 때 의미가 훨씬 커집니다.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3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이건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는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의 6가지 신호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신부전을 확실히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8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약이나 치료보다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피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마치 농도가 진한 시럽처럼 말이죠. 이때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져서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녁 늦은 시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야간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으니 저녁 7시 이후엔 조금만 드세요. 하루 30분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천천히 걸으셔도 피가 잘 돌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아침, 점심, 저녁에 10분씩 나눠 걸으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걸을 때는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도 함께 움직여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외출이 어려우시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오르고 염증이 생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술은 처음엔 졸리게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서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내려놓으세요. 화면의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을 적게 드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에 수분이 고이기 쉽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고 국물도 적게 드세요.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식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깥에서 식사하실 때도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면이나 즉석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니 가급적 피하세요. 음식의 맛을 내실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세요. 손은 두 번째 뇌라고 불립니다. 젓가락질, 글씨 쓰기, 설거지, 뜨개질 등 손가락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뇌의 운동 피질과 기억 영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펜을 잘 안 잡으시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일기를 쓰시거나 글씨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종이접기나 퍼즐 맞추기도 훌륭한 손 운동입니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가 자극받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및 지인과 자주 대화하세요. 혼자 계시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주 통화하시고 친구분들과 만나세요.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은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시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면 뇌도 자극받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종교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심장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등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건강해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거나 요리 레시피를 익히시는 것도 훌륭한 학습 활동입니다. 심호흡으로 혈압을 안정시키세요. 저는 전 세계 심장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매우 효과적인 호흡 운동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478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번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하시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습관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심장 건강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해도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응급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될 때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후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심장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단한 응급 징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숨이 차서 누워있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벌떡 일어나야 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심장이 더 이상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갑자기 체중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2kg 이상 늘었다면 몸의 수분이 급격히 고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변화를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매일의 작은 실천과 위기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에서 결정됩니다. 이 정보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심장 전문의로서 가장 치명적인 질환인 심부전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해답은 복잡한 검사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발이 보내는 6가지 신호를 매일 확인하세요.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지, 저녁에 신발이 답답한지, 발이 차갑고 색이 변했는지, 밤에 쥐가 자주 나는지, 다리가 무거운지 체크하세요. 이것들이 여러분 심장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두 번째,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발의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5년 내 생존율이 20%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5년 내 생존율이 97%입니다. 이 숫자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지식의 가치입니다. 세 번째, 8가지 생활 습관을 매일 실천하세요. 아침에 물 2컵 마시기,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수면, 저염식, 손 운동, 사회적 교류, 새로운 학습, 심호흡. 이 간단한 습관들이 약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번째, 응급 징후를 기억하고 골든 타임을 지키세요.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체중이 급증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망설이는 매 순간이 여러분의 심장을 더 손상시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단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양말을 벗을 때 발목을 5초간 눌러보세요. 자국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관찰 하나가 여러분의 5년 생존율을 20%에서 97%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큰이모님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의 말씀을 남기셨죠.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발이 보내는 신호를, 심장이 외치는 도움 요청을. 이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저녁이면 발이 붓는다고 하시는 분, 다리가 무겁다고 하시는 분, 밤에 쥐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수많은 심장을 수술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고 가장 좋은 예방은 조기 발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조기 발견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결국 매일의 작은 관찰과 작은 실천이 만듭니다. 오늘 저녁 발목을 눌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